저희가 네. 그리우셨나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작업 책방 스의 3월 책방 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 2월 긴 겨울방학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저희가 이게 책방 로그를 쉰다고 해서 서점 운영 자체를 쉰 건 아니에요. 계속 새 큐레이션들로 서재를 채워왔고 그 소식은 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만 알려드렸는데 저희가 그걸 하면 할수록 책방 로그 빨리 다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좀 봄을 기다려 왔습니다. 저희가 책방 주인이라는 정체성도 있지만 각자 글을 쓰고 자기 책을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본업으로 잠깐 집중하느라 책방 로그는 쉬었는데 그래서 그 결과물이 드디어 한 권이 나와서 바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혜은의 메일을 쌓는 마음입니다. 저의 이젠 에세이고 아무튼 아이돌 이후로 3년 만에 쓴 개인 단행본이라 되게 떨리고 기쁜 마음으로 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알았는데 저희가 책방 로그를 한 이후로는 처음 나온 저희의 책인 거예요. 처음 소개해보는 새삼 다른 이제 동료 작가님들과 좋아하는 작가님들의 책을 열심히 소개했다가 저희 책도 소개하는 마음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저희 책은 처음 소개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런 얘기도 나눴는데 일단 이 책은 출판사 오후의 소묘에서 나왔고요. 마음의 물성을 살피는 마음의 지도라는 산문 시리즈 중 하나로 쓴 이야기입니다. 저는 쌓는 마음이라는 어떤 감정보다는 제가 살아온 삶의 태도를 마음으로 치환해서 쓴 에세이고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좀 일기를 써와서 그런지 뭔가를 잘 쌓고 좀 착실히 수행하고 좀 아무리 게을러져도 어쨌든 삶을 대체로 좀 성실히 임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저의 성정이나 기질을 제가 글을 쓰면서 좀 발견하고 또 발전시킨 사람이어서 이 책을 좀 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또 제가 본격적으로 뭔가 쓰는 사람이 된 30대부터의 이야기 위주로 담고 있어요. 지금 이제 30대 중반으로 진입하면서 보낸 최근 몇 년 동안의 저의 삶, 제가 굉장히 아끼고 또 마음에 들어하는 좀 지켜나가고 싶은 이야기들을 쓸 수 있어서 계속 남다른 기쁨이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이제 저와 함께 책방 운영하고 항상 작업을 함께하는 이제 미아 언니가 추천사를 또 기가 막히게 쓰면서 약간 완성된 책이다. 저만이 쓸 수 있는 맞아요. 추천사. 그래서 되게 추천사 하면 의뢰 생각하는 어떤 플로우가 아니라 이건 정말 추천의 마음이 정말 가득 담긴 추천사다. 그래서 약간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이 책은 원래 뒷표지에 작가의 글이 실리는데 제가 약간 대표님께 약간 우겨서 이것은 추천사가 들어가야 한다. 추천사로서 이 책을 닫아야 완성된다 하고 저희 글이 아닌 추천사 작가님들의 이제 글이 실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요. 이 책에는 전문이 실리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추천사의 전문은 이제 홍보용으로만 사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우니까 그렇죠. 오늘이 쌓이면 뭐가 될지, 뭐가 되긴 되는 건지 불씨 형제, 불안이랑 불만이가 불쑥 솟아나려 할 때 고개를 조금만 돌려 옆자리를 바라본다. 거기엔 늘 혜은이 앉아있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바쁘게 움직이던 손을 멈추고 언제든 뒤돌아볼 준비가 되어 있는 시덥잖은 얘기에도 곧장 몰입해버렸다가 다시 작업으로 돌아가는 혜은의 뒤통수를 보아온 지도 4년차. 맞아, 오늘이 쌓이면 혜은이 되지. 혜은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날들에도 매일 써내려가던 일기가 그의 첫 책이 되고 소설 읽는 마음에서 소설 쓰는 마음이 되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에서 부르기 쉬운 노랫말을 써내려가게 된 오늘이 되기까지 혜은의 매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아온 사람으로서 나는 오늘이 쌓이면 내일이 된다는 시시한 말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이 책의 제목인 매일을 쌓는 마음이 내게는 지망생의 마음으로 읽힌다. 그건 무언가가 되지 못한 상태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혜은이 지망생의 마음으로 매일을 대하기 때문이다. 되고 싶은 나에 가까워지기 위해 애쓸 오늘의 지망생,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을 내일의 지망생, 그러니까 내 삶의 지망생. 혜은은 가수를, 소설가를, 작사가를 지망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꼭 그런 마음으로 매일을 쌓는다. 그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지망생이었던 적이 없는 나도
실은 내 삶의 지망생이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늘 천재를 부러워하는 나는 우리가 성실 듀오가 아닌 천재 두오였다면 어땠을까 상상한다. 그럼 쌓는 마음 같은 건 모르고 살아도 될 텐데, 쌓는 동안 자주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 같은 것도 모를 수 있을 텐데, 그런 꼬깃꼬깃한 마음이 들면 이제는 혜은을 부르는 대신 이 책을 펼치면 되겠지. 밤새 조용히 내려앉은 눈처럼 소복이 쌓인 혜은의 오늘에 가장 먼저 손자국을 내는 사람의 마음으로, 물론 혜은은 언제든 뒤돌아 내 말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을 테지만. 너무 기네요. 읽으니까 진짜 길다. 그래서 이제 전문을 못 싣고 일부가 이제 저희 책 표지 뒤편에 있고 이제 상세 페이지에 공개가 될 텐데, 이렇게 낭독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다시 또 봐도 약간 저희 책방의 어떤 시간도 담겨있는 추천사에서 되게 의미가 깊고, 이 책은 정말 다 여기서 쓰인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또 혜은이 뭔가를 지망했던 시기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가수 지망생이었다가 작사가를 지망하기까지, 그리고 또 소설가를 지망하는 마음에 대해서 쓴 것들도 담겨 있어서 매일매일 쌓으면서, 뭐가 되기 위해서 싸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한테 공감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근데 언니가 또 이걸 삶의 지망생으로 약간 묶어준 것도 제가 되게 기쁜 마음으로 받은 문장이에요. 삶의 지망생이란 말이 진짜 마음에 들었고, 어쨌든 봄은 여러모로 시작하는 마음을 닮아있는 계절이니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내 앞에 놓인 하루를 좀 정성껏 돌보고 싶은 분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남은 3월 기간 동안 저희 작가의 책상을 제 책으로 좀 꾸며봤죠. 네. 그래서 씀에도 놀러 오시면 이 책을 조금 더 깊이 읽어보실 수 있는 흔적들을 저희가 좀 마련해놨고, 행사도 있습니다. 마지막 주 토요일 낮 2시에 이 책으로 북토크를 또 진행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 신청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어떤 컴백 소식을 저희 신관과 나눠보았고, 다시 원래대로 각자 좀 읽은 책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수연 작가의 깊은 밤의 파수꾼입니다. 제가 또 직업인들이 쓴 에세이를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이 책은 15년째 카드사 야간 상담사로 일하는 작가가 쓴 일의 기쁨과 슬픔,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카드사 야간 상담사 이용해본 적 많으시잖아요? 네, 저는 카드 분실을 좀 잘하는 인간이어서 죄송하게도 제가 그분들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죠. 빚진 마음이 있죠.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원래는 회사를 다니시던 분인데 작가가 꿈이셨던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작가 지망생이 되면서 회사를 그만둬서 근데 밥벌이를 또 해야 하니까 이제 저녁 시간을 활용한 그렇게. 야간 시간을 활용한 일을 구하다가 이제 카드 상담사가 된 것인데, 야간 상담사는 혜은이 이용했던 것처럼 이제 분실 신고를 주로 받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문의가 오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그 밤에 정말 우리가 콜센터 직원이라고 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애로사항들을 똑같이 겪으시는 그런 애로사항들도 물론 있는데 그런 것보다 더 문제인 건 콜 응답률인 거예요. 전화가 왔을 때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고객 만족도에 들어가니까 본사에서 좀 평가에 슈퍼바이저들한테 압박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노동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휴식 시간에 다 그 작은 수면실에서 쪽잠을 자야 된다거나 식사 시간이 길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식사를 밤에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사발면이나 냉동 볶음밥 이런 걸 먹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화불량을 이제 달고 살게 되고 또 일하는 사람이 적으면 콜 응답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전화벨이 계속 울리지만 그쵸. 그만큼의 인력이 없으면 그 전화는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차가 없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생되는 과로. 근데
그만큼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 적기 때문에 또 투잡을 뛰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담겨 있어서 야간 상담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상 고객의 문제 외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를 이 책을 통해서 좀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근데 제목이 깊은 밤의 파수꾼인 이유는 모두가 잠들어 있는 밤에도 누군가는 이 사회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밤에 일을 하고 있고, 이 콜센터 직원뿐 아니라 뭐 청소 노동자나 또 택배 기사들 아니면 보안업체, 그분들은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하니까 그분들이 다음날 주간 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밤에 이제 일을 해주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깊은 밤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이 나온 거고, 이 작가님이 계속 그 콜센터 야간 상담사로만 일한 건 아니고요. FDS, 사고 예방 센터라는 곳으로 직장을 옮겼는데 그게 뭐냐면 같은 카드사긴 하지만 이상거래 탐지를 하는 센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카드 부정 사용, 갑자기 5분 단위로 이 편의점, 저 편의점에서 막 긁힌다거나 그럼 도난 의심이 있으니까 도난된 카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몇백만 원이 인출이 된다거나 그러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24시간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센터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거나, 왜냐면 바로 카드를 막아버리더라고요. 정지를 바로 시켜버리는. 그 많은 피해를 다 막을 순 없겠지만 그걸 막기 위해서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밤에 뭐 낮밤 할 것 없이 있구나. 내가 낮에 이렇게 편하게 살고 근무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밤에 이제 파수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뭐 알게 되는 책입니다. 제가 읽은 책은 신은주 작가님의 나는 시간을 복원하는 사람입니다. 입니다. 이 책은 20년간 문화재 보건가로 활동하고 계신 저자가 들려주는 여러 유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박물관의 보존과학실에서 유물을 닦고 붙이고 말리는 과정들을 이제 풀어낸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고, 저는 평소에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는 것을 제법 좀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이 책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사실 또 다른 이유는 이 책을 이제 읽으려고 했던 시기쯤에 제가 너무 시간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업 때문에 뭔가 일을 너무 1순위에 두고 지내느라 약간 삶이 팍팍해졌다고 느꼈고, 일이 안 풀릴 때에도 다른 걸로 쉽게 시선을 못 돌리고 그냥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시간에 이 제목이 너무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시간을 복원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뭔가 내 시간을 복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쯤에 이제 이거를 그래 일단 읽어보자 하고 읽었고, 너무 그런 저의 마음을 충족시켜준 책이었어요. 인상적인 부분들을 들려드리면, 막 출토된 목재 유물의 경우에는 목재 유물이어서 수분을 공급하는 게 되게 우선이래요. 근데 그런 게 뭔가 철기나 도자기 유물과의 다른 점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목재 유물은 한순간 그가 나무였던 존재, 그러니까 생명을 가졌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조하는 것처럼 막 수분을 공급하는 게 1순위라는 얘기가 저한테 뭔가 신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땅속에 이제 묻혀있던 것들을 출토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히 유물한테 최적의 환경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유물이 출토된 이후에는 급속도로 이제 부식되거나 빨리 바뀐대. 이제 외부의 뭐 공기, 뭐 바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저자는 그 순간을 땅속에 묻혀버린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시간이라고 말해서 우리는 그걸 빨리 단축시키는 일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할 때에도 되게 흥미로웠고, 뭔가를 이제 보존하기 위해 전시하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면서 읽었는데, 제가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렇게 전시된 유물보다도 전시되지 못한 유물들, 출토되었지만 전시되지 못한 유물들의 이야기예요. 걔네들은 뭐냐면 이제 끝내 모으고 모아도 완성형으로 되지 못한 아이들, 어딘가가 너무 많이 이제 잃어버린 유물들은 다시 그 자리에 묻어두는데요. 저는 이걸 몰랐었어요. 원래 출토된 자리에 다시 돌려놓는 게 원칙이었는데 그걸 이젠 아쉬워한 어떤 전문가들이 문화재청에서 그것들만 모아둔 예담고라는 문화 이제 유물 창고를 만든 거죠. 전국에 6군데 정도가 있고 조금 더 앞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는 하는 것 같은데,
예담고가 있는 박물관을 가면 그 완성형으로 이제 보존되지 못한 유물들을 직접 만질 수도 있고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해요. 보통 저희가 이제 유리장 안에 있는 것들만 보게 되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뭔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본인이 원래 있었던 모습처럼 다가갈 수 있구나 이런 흐름들이 되게 감상적으로 와닿았고 훼손되는 것을 복원시키려고 할 때 진정한 의미의 복원이 뭘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면서 저처럼 혹시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같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 추천합니다. 조혜진 작가님의 로기완을 만났다입니다. 송중기처럼 조금 보이는 네 표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맞습니다. 로기완의 원작인데요. 네. 영화를 보고 만약에 네. 실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무조건 책을 읽으셔야 된다. 원작의 이유가 있네요. 영화랑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아니, 영화가 책이랑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원작에서 많이 번영된 이야기군요. 네, 영화는. 왜냐면 제목만 봐도 이건 로기완을 만났다. 그러니까 만나는 과정이 중요한 책이야. 근데 그건 로기완이야. 영화는. 그래서 로기완의 이야기예요. 근데 책에 없는 많은 에피소드가 이제 영화에 추가된 게 영화라서 진짜로 로기완을 만나고 싶은 분들은 소설로 만나셔라. 너무너무 좋은 소설이었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조혜진 작가님 너무 좋아하는데 이 소설을 미처 못 읽어서 너무 궁금했어요. 언니의 감상이. 이거는 방송 작가인 주인공 나가 잡지에 소개된 탈북자 로기완을 만나기 위해서 브뤼셀로 향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배경이 벨기에 브뤼셀이에요. 나는 사랑의 리퀘스트 같은 그런 불우이웃 돕기 프로그램을 하는 메인 작가였어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 선한 마음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시청률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많은 모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극적인 연출도 필요하고 메인 작가의 역할 자체가 어쨌든 작가잖아. 스토리텔링을 좀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씩 좀 환멸을 속에서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연민이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인데 얼굴에 혹을 달고 혼자 사는 17살 윤주라는 아이의 방송을 기획을 했는데 그 시청률이 좀 좋은 시간대로 가족들이 많이 좀 볼 수 있는 시간대 골든타임 같은데 방영하고 싶어서 수술을 3개월을 미루게 돼요. 근데 의사도 다 동의했고 윤주도 동의를 했어요. 제거하는 수술 이후의 모습도 그때 보여주면 좋으니까 3개월 뒤로 수술을 미루자. 근데 그 3개월 사이에 이게 악성 종양이 된 거야. 혹이. 그러니까 암이 된 거죠. 그래서 단순히 제거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항암을 해야 되는 전이를 신경 써야 하는 단계인 거죠.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이 윤주가 더 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미뤘지만 어쨌든 그 잘못에서 본인이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그때 마침 잡지에 실린 로기완의 인터뷰를 보고 이 사람을 만나러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브뤼셀로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말 때문이었냐면 이유를 로기완에게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브뤼셀로 떠났고 갔는데 로기완은 런던에 갔다는 거야. 그래서 브뤼셀에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난민이 되기까지 도움을 줬던 박이라는 노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박씨 아저씨가 지금 로기완을 여기서 만날 순 없지만 그 대신 내가 그가 썼던 일기장을 주겠다 해서 그 나가 일기를 보면서 로기완이 다닌 곳을 자기도 똑같이 다니면서 여기서 이 일을 겪었겠구나. 여기선 이런 감정이었겠구나를 제가 마치 영화 속 장면을 따라다니듯 로기완을 따라다녀요. 그 기록을. 그 과정입니다. 그렇구나.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자기도 깨닫는 게 있는 거죠. 네네. 네, 영화 보셨던 분들도 이 소설을 꼭 봐야 될 것만 같아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상희 작가님의 속눈썹 혹은 잃어버린 잠을 찾는 방법이라는 청소년 소설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저희가 이웃 책방 마바사에 놀러 갔다가 구매한 책인데요. 이걸 이제 10년이 되고 나서야 읽고 나서 너무 책방록을 얘기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녹주, 차미, 오란이라는 3명의 여자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이 표지에 나와 있는 세 친구들인데요. 3명의 도서부 아이들이 보내는 일상의 시간을 담는 소설이에요. 다 평범한 듯 하지만 저마다의 사소한 비범함이 있습니다. 뭐 친구에게 잘 다가가는 녹주, 그리고 끝장나는 추리소설 덕후 오란, 그리고 뭔가를 잃어버린 물건을 잘 찾아준다고 소문이 나 있는 뭐 차미, 이런 식으로 평범한데 그 각자의 캐릭터가 너무 고유해서 뭔가 저도 같이 학생이 된 기분으로 새 학기를 좀 기다리는 마음으로 읽은 소설인데요. 띠지를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세상은 유지되는지도 모른다. 작고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다정한 마음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좋아서 어떤 이야기일까? 되게 따뜻하고 아기자기한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펼쳤는데, 이 친구들이 실제로 지키는 것이 뭐냐면 나만 알고 있는 비밀들을 친구와 나누면서 더 오래 그 비밀을 지켜가고, 그리고 셋을 결속시키게 만든 도서부의 서재를 본인들만의 큐레이션으로 잘 지켜내고, 또 방학 때는 친구네 이모가 하는 책방에 놀러가서 그 동네의 길고양이들을 함께 지켜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단편 수록돼 있어서 결국 다 읽고 나면 이 친구들이 결국 지키려고 하는 그 작고 다정한 것은 서로의 한 시절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이제 도서부 친구들이 도서실에서 밤을 새는 책의 밤이라는 하루를 담은 소설인데요. 이게 이제 2학년 얘기잖아요. 근데 3학년이 되면, 고3이 되면 동아리 활동은 자율적으로 이제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약간 흐지부지 되고, 지금이 약간 공식적으로 도서부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마지막 이벤트인 거야. 근데 친구들이 이 밤을, 학교 도서실에서 보내는 이 밤을 가능한 한 길게 누리려고 서로만의 이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귀엽고 약간 모험적이기도 하고 신비로우면서도 결국 약간 뭉클하게 끝나요. 이 친구들의 이야기는 입시를 위해 보내는 1년이 아니라 진짜 꿈과 우정을 좀 키워나가는 일상으로서의 1년을 담은 소설이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리고 이제 도서부 아이들이라고 하면 약간 좀 차분하고 어쨌든 얌전한 그런 전형적인 이미지를 저도 떠올렸는데, 그것보다 훨씬 씩씩하고 의외의 신비로운 모험담이 있는 소설이어서 더는 이젠 학생은 아니지만 새학기 기분을 누리는 3월에 같이 책을 좋아하는 분들과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봅니다. 저희가 네. 그리우셨나요? 저희 책 소개를 좀 반가워해 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좀 열심히 읽어주시고, 씀에도 봄에 자주 놀러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녕!